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얘기를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인터뷰 지금 많이 사실 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전화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올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뭐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또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하다 생각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도 지금 인터뷰 진행 중이라서, 어,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인 인터뷰를 끝냈고, 이제 뭐 캠퍼스 비짓을 진행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서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 넣고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고르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나오면 그때까지 나온 사람들은 full consideration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어나운스먼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면 그때까지 넣으신 분들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추리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추리게 되는데요. 이제 추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 추리고 나서 각자 본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숏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명을 뽑을 때는 한 뭐 10명 정도 이렇게 숏리스트를 이제 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뽑을 경우, 2명, 3명 이렇게 뽑을 경우에는 더 많이 숏리스트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숏리스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폰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스카이프나 줌 인터뷰를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뭐 랭킹을 세우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어,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각자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뭐 정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인터뷰 연락이 가게 되면 이제 조율을 거쳐서 이제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웬만하면 다 몰아요. 그래서 이제 뭐 10분인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그걸 다 싹 끝내죠. 왜냐면은 교수들이 이제 바쁘니까 이제 자주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통으로 시간을 빼서 그때 45분 간격 아니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텀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지원자들을 만나게 되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폰 인터뷰도 있고, 이제 그런 영상 인터뷰도 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폰 인터뷰를 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영상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냥 이런 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선호도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저희 학교는 이제 영상 인터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많은 학교들은 폰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된 그 질문지를 가지고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묻고 거기에 대해서 캔디데이트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평가지가 있어요. 각 문항에 대한 이제 그 문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를 이제 각자 쓰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봐야지 이제 생각이 나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폰이 나을까? 나는 영상이 나을까? 인터내셔널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예상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써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뭐 프린트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크게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제 앉아서 대답하는 것보단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걸어 다니면서 해야지 좀 더 자신 있게 목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리 예상 문제를 좀 구하셔서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적어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데 사실은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하거든요. 1번 질문,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해라. 2번 질문, 네가 티칭에 했던 거?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인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버시티 질문이라든지, 그 외에 너는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니?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 혹시 우리한테 할 질문 있니? 하고 학교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보통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폰 인터뷰가 그래서 이제 붙여놓고 자기가 좀 볼 수 있으니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영상 인터뷰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인터랙션이 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의 얼굴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질문을 조금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인터뷰가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전화로 하니까 누가 질문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 같은 게 끼면 오히려 더 잘 안 들리고 영상보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각자 장단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이 있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재미가 없죠. 인터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사실은 양쪽 다 별로 이렇게 기억에 크게 남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신에 인터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인터뷰이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서 살짝 이렇게 막히거나 그럴 때 그거를 잘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퍼즈가 있어도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폰에서는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꼭 폰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레코드가 좋은데 이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실은 그걸 또 스크리닝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나, 이 사람이 영어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테스트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영상 인터뷰 같은 경우도 교수들이 다 한 방에 모여 있고 그래서 그냥 1대1로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보지만 인터뷰의 입장에서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이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터뷰는 영상인데 교수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니터에 각각의 얼굴들이 쫙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는 또 되게 재밌었는데 셋업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노트북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얼굴이 하나에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노트북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엄청 어지러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셋업이 그때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리서치나 티칭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당연히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좀 써놓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잃는 티가 나기가 쉬워요. 잃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스카이프 인터뷰나 뭐 이런 영상 인터뷰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모니터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티가 나요.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읽는 거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읽었나 보다. 이제 우리끼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정말 치팅을 하셔야 되겠으면 모니터에다 차라리 띄워놓으시고 그거를 대신에 이제 거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지 마시고 주요된 키워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거기 이제 화면에 뜨는 분들의 이제 얼굴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눈치를 채도 그럴 수 있지 뭐 잊어버릴까봐 정리를 해놨나 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서치 학교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서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되게 많이 하는데 리서치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리서치의 포텐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어떤 리서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각자 그게 또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딘이 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고 학교 자체가 원하는 또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거를 어떤 걸 맞춰야 될지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어나운스먼트에 나온 거랑 어느 정도는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실 때 이제 교수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살짝 흘려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뭐 이런 거 원한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피력을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화상으로 하는 인터뷰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그 인터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셋업을 하고 딱 그 시간 전에 와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인터넷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 잘못은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이 영상을 하는데 막 화면이 프리징이 된다든지 그 사람 말하는 게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화면에서 튕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쨌든 그 흐름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이미지를 그냥 별로, 그러니까 인상 깊지 않은 거죠. 인상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그냥 목통이 됐어요. 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 끄고 다시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대답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다 했지만 뭐 제대로 안 된 거죠. 거의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통화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집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좋죠.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학교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인터넷이.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옆방에서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엄청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으로 하게 되면 이 뒷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무슨 부엌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 이렇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차라리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흰 벽,
흰벽 있는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것들은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컨피던한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매우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 항상 미소를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농담을 던져도 오히려 교수들 좋아해요.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 대답을 갖다가 막 기계적으로 하려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미소도 지으면서 그 다음에 농담도 던질 줄 알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받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막 하루에 몇 명씩 보잖아요. 거기서 인상 깊게 남겨서 머릿속에 남겨야 되거든요. 난 저 사람 너무 좋았어 얘기하는데 막 즐거웠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대답 준비도 잘 돼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이런 인상이 깊게 남겨야 그 사람을 이제 캠퍼스로 초대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대답을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고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또 중요한 게 또 예전에 어떤 친구 보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열정 있는 건 좋거든요. 자기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자기 티칭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 말을 막 잘라먹고 중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의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정을 보여주되 또 리스펙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예의 있는 모습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인터뷰를 하는데 뭐 사이렌이 바깥에서 막 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럴 때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머 바깥에 무슨 일 있나 봐. 그래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얘기하면서 웃으시면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거죠. 인터뷰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인상을 잘 줄 수 있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서치 학교는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열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펀딩 관련된 게 있으시면 좀 더 그런 거 보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티칭 스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티칭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이버시티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니 저런 다이버시티에 대한 부분을 정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대답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돼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캠퍼스 비짓은 뭐 오늘 시작도 못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뭐 얘기 안 한 것들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인터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거를 뭐 저에게 알려주시면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주에 뭐 다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그 부분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비짓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접톡에 대한 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